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특별 배당에 대한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차기 주주 환원 정책을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주 환원 방식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고 발표하고 이런 방식도 소통 방식에 좀 분명히 변화가 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 상장사들의 여러 가지 주주들과 소통을 보면 네.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저는 분기점이 언제냐 하면 코로나 때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일단 개인 투자자가 400만에서 1000만으로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죠. 네. 이때부터 특히 MZ세대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네. 주주에 대한 권익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법 변경까지 이루어진 건데 최근에 이런 변화 때문에 그런지 상장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 IR 보고서나 IR 발표회 때나 뭐 기자 간담회 때를 보면 주주들과 소통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역시 가장 큰 고민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원래 주주 환원 정책을 3년마다 바뀌고 늘 발표를 합니다. 현재의 주주 환원 정책은 2024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2024년부터 3년이면 올해 끝납니다. 그때 발표 기준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은 자기들의 잉여 현금 흐름, 이걸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FX라 그러는데 네. 잉여 현금 흐름에 우리는 50%를 주주 환원으로 내놓겠다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배당금은 그 잉여 현금의 50%가 얼마냐 하면은 9조 8천억을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올해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저번에 삼성전자에서 이야기하는 게 끝나지만 지금 워낙 실적이 좋고 예상외로 높은 실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3년이 다 안 됐지만 특별 배당 원래 발표하고 네. 내년에 27년부터 또 이르전 3년간의 발표해서 충분히 이 부분을 반영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우선 분기 9조 8천억 원 배당은 확정된 것 같고 여기에 추가 배당을 얼마나 할지를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역대급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벌어들인 이 이익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까? 물론 이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또한 좋지만 이 금액을 예를 들어 뭐 투자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방안이 있을 텐데 이상적인 활용 방안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주주들은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배당이나 그다음에 자사주 매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주 환원을 요구하겠지만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과연 이 기업의 밸류 자체를 높이는 게 진정한 방법이 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려면 지금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초호황은 이전의 호황과 좀 다르다는 것부터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전의 큰 호황은 2017년, 18년도에 한번 있었거든요. 이때 서버와 스마트폰 중심의 슈퍼사이클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이때와 지금의 구조적 변화는 뭔가부터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단순 범용 메모리 물량 팽창과 가격 급등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바로 다운 사이클로 빠질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 환원도 좀 소극적이었고 투자도 거기에 맞게만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요즘 메모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요. 일종의 공산품 같은 거였습니다. 미리 찍어놓고 네. 사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빅테크들의 LTA 계약권을 보면 커스터마이즈, 맞춤형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공산품처럼 찍어서 원유처럼 많이 필요할 때는 수요가 폭증할 때는 가격을 올렸다가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은 맞춤형으로 바뀐 구조형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앞에 이야기했던 공산품형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캐펙스를 그냥 늘리면 됐어요. 네. 단순히 늘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는 이게 패키징이나 그러니까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를 찍는 것이 아니라 패키징과 파운드리가 합쳐져서 고객 지향적인 반도체로 지금 산업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려면 이제 커스텀 메모리 반도체로 구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또 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만의 TSMC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TSMC는 처음부터 파운드리를 만들 때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를 잘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때 국가에서도 소부장부터 시작한 첨단 패키징까지 생태계를 구축한 돈을 좀 써야 된다. 네. 그래야 다운 사이클 때 이걸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강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이럴 때 그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워낙 영업이익이 많이 벌어들이니까 M% 성과금을 이야기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삼성전자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국가에서 전력도 되고 세금 제재도 주고 했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벌일 때는 저는 인프라 쪽에도 선제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데 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선제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주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하고 요 순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네,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주주에 대한 환원도 필요한 건데 일단 소액 주주들은 삼성전자에 45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5조 하면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9조 원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죠. 일단은 현재 삼성전자의 현금 창출력 투자 계획을 고려했을 때 45조 규모의 이 주주 환원책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저게 이제 액트라는 이제 쪽에서 아마 요구를 하고 지금 네. 임시주총까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죠.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잉여 현금 흐름의 50%, FX의 50%를 한다고 했으니 아마 27년부터 앞으로 3년간은 영업이익이 최소한 1년에 300조 나면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은 최소한 100조를 정도로 본 것 같아요. 네. 그중에 100조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이 뭐 200조 딴 투자하더라도 100조의 절반인 약 50%, 그럼 50조죠. 50조 정도는 주주 환원을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죠. 과연 저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애플이 지금 주가가 안 좋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애플이나 미국의 빅테크 중에 애플과 오라클이라는 이 두 기업을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애플은 싶습니다. 배당을 잘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은 배당률이 얼마냐면요. 애플은 ROE가 171%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 이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네. ROE가 뭐냐면 자기 자본 대비 단기 순이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플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계속 오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계속 낮춰왔어요. 그러니까 분모를 낮춰서 ROE를 높인 거예요. 네. 이걸 주가를 떠받쳐 준 겁니다. 저는 이게 금융 자본주의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플은 뭘 놓쳤느냐. 이 AI 혁명 시대에 대규모 투자할 재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황금알을 앓는 그 위에 배를 가른 거죠. 저는 지금 주주들이 과도한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건 이거와 같은 꼴을 낼 수 있다. 애플은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도 없고 팍스에 다 외주를 주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 애플 캠퍼스밖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나마 이게 가능했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은 이게 자체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재원이 필요하고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애플이나 오라클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보고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된 언급이 없어서 많은 주주들이 좀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직접 알아보셨다고 하니까요. 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주 환원책이 나와야 될까요? SK하이닉스가 매년 지난해 기준으로 한 2조 정도밖에 사실은 그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올해 최소한 지금 상반기에 100조 영업이익 냈잖아요. 네. 하반기 합치 200조는 무난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 50%면 최소한 40조 정도는 배당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하반기에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콩이 이 주가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배당이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변수, 그 미국의 시츄에이션 어웨이니스 발 레버리지에 대한 변수가 수급의 네. 변동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면 하반기에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게 역시 배당 정책이 아닐까. 아마 이 8월 중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배당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앞선 두 가지 펀더멘털 이상 유무 우리가 확인했고 네. 수급도 변수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 8월에 이 주가 견인 역시 배당일 것이다. 배당인데 꽤 많은 배당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배당을 발표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8월에 이 두 기업의 주가는 이게 가늠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앞서 이제 애플과 오라클의 그 예시를 들으시면서 너무 과도하게 배당을 줬을 때 어떤 폐해까지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글로벌 기업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등의 경쟁사들을 보면 이게 현금 흐름의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는 공격적인 환원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일단은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의 어떤 그 정도의 주주 환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마이크론과 키옥시아는 사실은 미국 금융 자본주의의 룰에 따르고 있거든요. 네. 미국 금융 자본주의는 아까 애플과 오라클의 예를 들었듯이 많은 영업이익이 나면 최대한의 주주 환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가를 떠받쳐 준다고.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 전체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막대한 영업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조금 더 저는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순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한 카펙스가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커스터마이징의 반도체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두 번째는 반도체 생태계 확보를 위한 투자를 우선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저 중요한 거는 우수 인재 확보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나 이런 인재 확보에 대한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을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좀 지키면서 주주 환원책을 내놓는 것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 두 기업에 대한 밸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배당을 많이 받아서 내가 배를 불릴래가 아니라 이 기업을 오래 가져가면서 적당한 배당을 받으면서 함께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일단은 8월 중에 발표가 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